예, 신방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테리어 설치와 세부상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 관련해서 그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뭐 세무조사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테리어 관련해서 되돌이는 세부상 쟁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건 좀 제가 교재에서 우리 병원 세무 가이드북에서 좀 발췌한 내용들인데요. 자, 보시면은 설치할 때, 사용할 때, 그리고 폐기할 때 이런 세무 쟁점이 발생한다더라. 잘 정리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보십시오. 세부적으로 인테리어 설치할 때는 세금 계산서는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취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수취를 안 하면은 그쵸? 안 하면은 어떤 문제 있을까요? 일단은 그 수취를 안 한다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세금식으로 안 나는 거잖아요. 탈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경비실 할 때 문제 있을 거다. 그래서 경비를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따라서 우리가 부가세 10%를 부담을 갖다가 하고서라도 꼭 받는 게 상당히 경험상 봤을 때는 유리하다. 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은 뭐예요? 환급이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면세 사업 하시는 분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거고요. 과세 사업,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니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테리어 사용할 때는 뭐예요? 예, 감가상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감가상각은 뭐 이제 5년 뭐 선택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그리고 정률법 또는 정액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아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좀 정률법을 갖다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예,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익을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다고 일단 봤는데 요즘 또 세무조사도 또 많이 또 발생하고 그리고 또 기간의 이익이 좀 평준화되면 돼야 돼요. 어느 해는 축소되고 또 많고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정확박 상각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 공사 있는 경우는 본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래서 추가 공사를 해요. 뭐 2천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원 취득 금액 있죠. 여기다 합산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기간 상각을 하게 된다. 예,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인테리어 피규어 여기서 조금 문제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사업장 이전할 때는 미상각 잔액은 뭐예요?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보통 사업장을 갖다 우리가 5년간 운영하는데 그래서 5년간 이렇게 감가상각을 딱 하게 끝내게 되면 문제 안 되는데 한 2년 운영하다가 또 이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게. 그렇죠. 이걸 비용 처리를 못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정률법도 상각이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정률법을 써야 될지 정액법을 써야 될지 우리가 혼동스러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상의를 하다가 해서 어떻게 맞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제 교체 의사 결정 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인데요. 무슨 이제 임대차 기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뭐 5억짜리 산다. 그러면은 또 현금 흐름이 또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놓고 그냥 뭐 수입을 하나도 발생 안 하게 되면 이게 투자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예,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 하나 보실까요? H 원장은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한다. 동산들은 그대로 이전함으로 장가에 그대로 이전되나? 그렇죠. 동산 움직이는 것들, 뭐 컴퓨터 같은 것들.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뭐예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잔존가액이죠. 이 부분을 폐기 처리한다. 폐기 처리. 또는 이제 2천만 원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인데 뭐 이렇게 장부 사이는 이렇게 1,000만 원 남아있지만은 되게 고가예요. 그래서 겉에 봤을 때는 2천만 원 주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세무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자, 당초 이제 최초 취득가액은 1억 원이다. 자, 폐기 처리한다. 그럼 뭐예요? 다 장부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테리어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이만큼 처리했죠? 여기 뭐예요? 폐기 손실이다. 그런데 이게 비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일단 처리가 되지만은 나중에 세무조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 이제 필요 경비 불산입시키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요. 자, 처분한다. 그럼 뭐예요? 1억 나가고 1억 하고요. 그다음 뭐예요? 처분 이익이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현금 2천만 원 들어왔죠? 어디 있어 2천만 원? 2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익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처분 이익도 뭐예요? 우리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지만은 이건 이익으로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부분들이 이렇게 폐기해서 손실 발생하는 거하고요. 이익 보는 거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사업 이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 계세요. 세금도 안 내고. 왜요? 내가 기계 사가지고 다 감가상각 처리해 먹고요. 처리해서 끝났어.
딱 비용 떨어 먹었죠. 사업해서. 그리고 이 남은 이제 자산을 팔아 돈 받고 좀 이렇게 비싸게. 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왜? 세법에서는 고정자산 처분 손실하고 그다음에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사례가 있네요. 자, 100만 원 주고 샀답니다. 정액법과 전율법 있죠. 내연 수가 4년. 이것은 각각 기간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세금 효과를 구하라. 한글 세율은 38.5, 35% 플러스 이 35% 10%의 3.5를 더하게 되면 38.5가 나오죠. 그렇죠? 전율법에 의한 상각률은 52.8%. 자, 그래서 이 52.8%는 뭐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억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니까 사업 첫 해에 52만 8천 원만큼을 감가상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0만 원에서 52만 8천 원 빼게 되면 47만 2천 원이 미상각 잔액이죠. 요 금액이 또 52.8% 하면은 요만큼 해가지고 전율법 하게 되면은 초기 1억 감가상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액법은 뭐예요? 정액법은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25만 원씩. 그렇죠? 똑같이 1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정액법과 전율법은 이건 금액이 똑같이 들어오지만은 정액법은 똑같은 기간을 거쳐서 정액법은 초기에 차이만큼 뭐예요? 이만큼이 더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기는 누가 더 비용 처리가 많아요? 후기는 여기가.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절세 효과를 따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유리해요? 처음에는 여기에 유리하죠. 전율법이. 이만큼 세금 절세 효과를 바탕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누가 더 유리하다? 이게. 따라서 전율법을 갖다가 이제 선택하는 경우는 이제 초기에 감가상각을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경우 이걸 전율법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전율법은 꾸준하게. 근데 제가 제가 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세무조사 하도 이제 이익 편준화가 안 되면은 문제를 삼으니까 요즘은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는 4년에서 6년간 보통 우리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장비 그리고 인테리어, 뭐 비품 등등은 4년에서 6년 사이 그러니까 4년도 되고요, 5년도 되고 6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4, 5, 6년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그리고 정액법하고 전율법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 자, 그 두 가지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조기 상각을 하면 몇 년? 이 4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방법 중에서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개인 초기의 이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익률 관리 때문에 정액법을 갖다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간도 늘릴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건 적절하게 이제 원장님하고 저희 뭐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익을 평준화시키고 싶다면 뭐예요? 5년 정액법을 사용한다. 또 6년을 할 수도 있어요. 6년. 선택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선택은 처음 소득세 신고 때 가산세무서에 신고가 돼야 된다. 신고를 하면은 나중에 이상이 꼬여요, 문제가.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인터넷 관련된 세금 문제를 정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